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논문 표절률 10% 이하로 낮추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논문 제출을 앞두고 표절률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학교나 학회에서는 표절률 15% 이상이면 바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표절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기준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표절 검사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정직하게 표절률을 낮출 수 있는지, 전문가처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논문 표절률은 10% 이하로, 아니 5% 이하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표절이란 무엇일까요? 표절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장을 바꾸지 않고 출처 없이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기존 논문에서 퍼온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도 표절 검사 툴은 금방 감지해내죠. 터니신, 카피킬러 아이텐티케이트 등 주요 표절 검사 시스템들은 문장의 유사도를 중심으로 동작합니다. 즉, 같은 어순이나 단어가 반복되면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표절률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단어 몇 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재해석하고 구조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들을 피하면서도 학문적 정직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미는 같게, 표현은 다르게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는 문장을 인간의 삶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처럼 바꾸는 것이죠. 같은 맥락을 유지하되 단어의 위치, 표현 방식, 문장 구조를 다르게 하면서 표절 검사기의 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출처 표기 철저하게 하기입니다. 사실 논문에서 인용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출처 없이 인용하는 경우죠. 국내외 대부분의 표절 검사 시스템은 인용 부호와 출처 표기가 제대로 된 문장은 표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APA, MLA, 셔카고 등 학문 분야에 따라 인용 방식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직접 인용은 따옴표로, 간접 인용은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어요. 스미스 2020는 인간의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문장은 표절 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명확하고 문장도 직접 복사한 것이 아니라 요약 혹은 간접 인용했기 때문이죠. 출처 표기를 습관화하면 표절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AI 툴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논문 작성 도우미로 챗GPT, GRAMMARLY, QUILLBOT 같은 툴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툴들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순간 누군가가 이미 똑같이 썼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표절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생성한 문장은 반드시 내 스타일로 다시 표현하고 내용도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쓴 문장을 문장 단위로 쪼개고 그 안에 문법 구조나 단어 선택을 직접 수정하면서 의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한 문단 안에 복수의 출처를 활용해서 정보 혼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하나의 논문이나 기사만 참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해 내 문장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AI 툴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팁은 중복 피하기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인데요. 표절 검사 시스템은 이런 중복도 표절로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론 부분에 앞서 썼던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서론에서 쓴 정의를 그대로 본론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죠. 이럴 땐 같은 내용이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문장을 처음에는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나중에는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재서술하면 내용은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절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같은 아이디어를 반복하되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표나 그림 자료의 설명도 내 언어로 풀어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표를 그냥 붙여넣고 간단한 설명만 하거나
기존 논문에 있던 그래프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시각 자료도 표절 대상이에요. 따라서 어떤 그래프나 표를 가져왔다면 반드시 내 언어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기어 "It shows the increase in population" 같은 문장을 이 그래프는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바꾸는 것이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분석적인 언어로 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표나 그래프를 직접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절 걱정도 줄고 연구자의 독창성도 드러낼 수 있죠. 6번째는 자기만의 문장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논문도 결국 글이기 때문에 글에는 개인의 스타일이 묻어나야 합니다. 문장을 너무 학술적으로만 구성하면 AI나 기존 논문과 비슷한 패턴이 나오기 쉬워요. 하지만 내 전공 지식과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언어와 학문적 언어를 조화롭게 섞는 연습을 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표절률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는 중요하다는 식의 표현 대신 이 연구는 현재 사회가 겪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며 후속 연구에 실질적 기여를 한다처럼 문장의 밀도와 맥락을 살려주는 스타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은 표절 검사기보다 더 사람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7번째는 표절률 확인은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작성한 문장에서 바로 낮은 표절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안 수정안, 최종안 과정을 거치면서 매번 표절 검사 툴을 통해 체크하고 표절로 나온 문장을 수정해가는 반복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검사는 전체 문서, 그 다음부터는 문단 단위로 체크하면서 문장 구조와 표현을 계속 개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흐름도 부드러워지고 표절률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표절률이 1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도 중복이 많은 부분이나 출처가 모호한 부분은 직접 재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팁, 8번째는 초안 작성 전 자료 수집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논문을 쓸 때 처음부터 특정 자료만 참고하면 자연스럽게 문장도 그 자료를 닮아갑니다. 하지만 다양한 논문, 책, 기사, 보고서를 참고하면 정보 자체가 분산되고 표절될 위험도 분산되죠. 자료 수집 단계에서 최소 5개 이상 자료를 확보하고 그 안의 내용을 내 방식으로 비교하고 종합해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처음부터 표절이 섞이지 않는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기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오늘 알려드린 8가지 꿀팁을 모두 적용하면 표절률 10% 이하로 낮추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도구보다 내 언어, 내 생각,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논문은 베끼기가 아니라 해석과 창조의 결과물이니까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